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툭 소리가 나며 다리가 풀린 적이 있으신가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린 통증 때문에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고 다리 찜질팩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며 새벽을 맞은 적은요? 오늘 그 밤을 끝내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만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노인의학과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온 의사 박서현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은 날씨와 밤에 더 민감해집니다. 비가 오기 전부터 무릎이 먼저 소식을 전하고 해가 지면 통증은 마치 확성기를 단 듯 커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비밀은 뒤에 이어집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몸은 낮의 긴장을 풀고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생활 소음과 움직임이 통증 신호를 덮어주지만 밤에는 고요함이 오히려 통증을 크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겨울은 칼바람이 심합니다. 현관의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오가거나 외출 뒤 식어버린 무릎을 보온 없이 바닥에 대고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 주변의 미세한 혈류가 떨어집니다. 장마철처럼 기압이 내려가면 조직이 쉽게 붓고 염증 신호가 커지면서 우리는 쑤신다, 시리다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따뜻함과 순환입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흐르게 하면 통증 회로가 조용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순환을 살릴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생강과 소주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만드는 바르는 찜질액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생강은 전통의학에서 속을 덮이고 찬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대표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생강의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피부 표면의 기름층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생강 성분이 얇은 피부층으로 스며들도록 돕고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 임신 중인 분,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은 먼저 아주 작은 부위에 소량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좋은 요법이 자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만들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율과 시간을 지켜야 효과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먼저 싱싱한 생강을 100g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껍질은 그대로 둔 채 두세 밀리 두께로 썹니다. 소독된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소주 한 병을 붓습니다. 생강이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일주일 동안 우립니다.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 액체가 옅은 황금빛으로 변하면 완성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정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과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면 계피를 아주 작은 조각만 함께 넣어도 됩니다. 다만 과하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 첫 사용 전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하루 동안 반응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깨끗한 거즈나 면봉에 우린 소주를 적십니다. 통증 부위에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 바릅니다. 세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마찰열로 피부가 자극되고 예민한 피부에서는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톡톡 도포는 얇은 막을 만들고 알코올이 서서히 날아가며 온기가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생강 성분이 머물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무릎 보온대를 착용해 열을 지켜줍니다. 이 보온 단계를 빼먹으면 기대한 효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따뜻해진 표면의 열이 금세 빠져나가면 혈관이 다시 수축하고 통증 회로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적당할까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아도 2번을 넘기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자극만 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72살 어르신은 장마철이면 약속을 자주 취소하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빠질 듯한 감각이 들어 외출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체념하셨지만 체념은 치료가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째에는 계단이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두려움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도 예전처럼 예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킨 핵심은 3가지입니다. 저녁 30분 전 도포 5분 뒤 보온 잠들기 전 의자에서 무릎을 펴는 운동 10번. 바로 이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저녁 30분 전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밤 10시 전후는 천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말초 혈류가 함께 줄어들고 통증 민감도는 올라갑니다. 이 시점 30분 전에 국소 도포와 보온을 하면 천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잠들기 직전 통증 신호에 고개를 낮출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에서 시간을 고려한 개입이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낮에 바르면 도움이 안 되느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낮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밤 통증을 겨냥해 효율을 높이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부산에서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69살 김 선장님도 기억납니다. 태풍이 오기 전과 장마철이면 무릎과 어깨가 함께 아파왔습니다. 술을 발라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일주일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장매는 무릎이 버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포와 보온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고 낮 시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셨으며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는 습관을 붙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외용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을 연 뒤 생활을 바꾸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과학적 근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이 통증을 덜어주는 효과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과 문헌 고찰에서 위약과 비교해 작지만 의미 있는 통증 감소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넉 주 이상 사용했을 때 결과가 더 일정했습니다. 피부를 통해 성분을 전달하는 방법은 통증 치료에서 널리 쓰입니다. 국소적인 온기와 혈류 개선이 중추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밤 시간대 개입이라는 타이밍이 더해지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듣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의학은 단정보다 안전한 실행과 적절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선에 대해 분명히 하겠습니다. 상처나 찰과상이 있는 부위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이나 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아주 작은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동안 반응을 본 뒤에만 고려하십시오. 도포 직후에는 격한 활동을 피하고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주세요. 하루 한 번 많아도 2번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절반의 안전을 확보한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꾸준함입니다. 변화의 시점은 보통 이렇습니다. 사흘째 밤 통증의 강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7째 날 앉았다 일어날 때 처음 느끼던 뻣뻣함이 둔해집니다. 보름이 지나면 비 오는 날의 예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골이 많이 닳았거나 인대와 반월상영월판 손상,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밤 통증과 차가운 기운에 민감한 통증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 손상이 크면 조연에 머뭅니다. 인천의 75살 박 어르신은 수십 년 현장에서 무릎을 혹사해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기 어려웠고 수술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지요.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해결은 아니지만 수술 전 밤잠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박 어르신은 오랜만에 스스로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버거웠지만 밤 통증이 줄며 체력이 붙었고 제 평가에서 수술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완치를 약속하지 않고 삶의 질이라는 언어로 접근하면 작은 변화가 큰 여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용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좌식 생활에서는 허벅지 앞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10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기를 10번 해보십시오. 벽에 기대어 무릎을 약 30도만 가볍게 굽혔다 펴기를 10번 해보십시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면서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해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보온이 기본입니다. 외출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귀가 후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으십시오. 맨바닥에 앉을 때는 얇은 방석이라도 깔아주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미세혈류의 관점에서는 통증 회로를 낮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소주 대신 다른 술을 써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소주는 도수와 불순물이 비교적 일정에 무난합니다. 위스키와 브랜디는 도수가 높아 자극 가능성이 크고 맥주는 성분이 다양해 외용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강 대신 마늘이나 양파를 써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따뜻한 성질은 있지만 한겸작용에 대한 꾸준한 자료는 생강이 앞섭니다. 얼마나 오래 바르면 좋을까요? 증상이 좋아져도 넉 달까지는 아니고 최소 넉 주는 더 바르는 것을 권합니다. 그 뒤에는 주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횟수를 줄여 천천히 끊으십시오. 냄새가 걱정되면 외출 전보다는 집에 있을 때 사용하고 계피 작은 조각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부르는 4가지도 먼저 막읍시다. 첫째, 물을 섞어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실수입니다. 유효 성분의 침투와 보존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둘째, 이틀 만에 포기하는 조급함입니다. 자연요법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켜보아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넓은 부위에 바르는 무리한 사용입니다. 예기치 않은 피부 반응이 오면 이 방법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아프다고 세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톡톡 도포와 보온이 원칙입니다. 4글자만 기억하십시오. 톡톡 보온. 이제 오늘 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짧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생강 100g 소주 1병, 유리병 1개. 잠들기 30분 전 패치 테스트가 끝났다면 통증 부위에 톡톡 도포하고 5분 뒤 보온을 합니다. 의자에서 무릎 신전 운동을 10번 하고 벽에서 가볍게 굽혔다 펴기를 10번 합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얇은 방석을 깔고 비 오는 날 외출 전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이 계획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증이 30%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30%가 밤잠을 돌려주고 다음 날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의학적 안내가 있습니다. 열감이 심해지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붓기와 열이 갑자기 심해질 때 혹은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될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외상 후 급격한 부종 발열을 동반한 통증 야간에 잠을 깰 정도의 지속 통증은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되면 바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교육을 위한 창작 건강 정보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더 시리고 비 오는 날, 유난히 아픈 무릎에는 저녁 30분, 전 생강소주 톡톡 도포 5분 뒤 보온, 그리고 의자에서의 가벼운 신전 운동 10번. 구조적 손상이 크면 보조요법으로 바르게 쓰고 그렇지 않다면 밤 통증의 주력으로 삼으십시오. 무엇보다 꾸준함입니다. 보름만 성실히 해보십시오. 당신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배움을 전합니다. 수원의 어르신에게는 타이밍이 답이었습니다. 부산의 선장님에게는 생활이 치료였습니다. 인천의 박 어르신에게는 목표를 낮추고 밤잠을 되찾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메모 한 줄만 남겨두십시오. 생강 100g, 소주 1병, 유리병 1개. 내일 장을 보면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은 오늘보다 덜 아플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한숨을 미소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녁 30분 전이라는 타이밍이었나요? 아니면 톡톡 보온이라는 작은 습관이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계단이 가장 두려웠는지, 첫 사흘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버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의 당신입니다. 지금 메모를 꺼내 적어 두십시오. 생강 100g, 소주 1병, 유리병 1개. 내일 장을 보면 당신의 무릎은 오늘보다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